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라클이 결국은 방화범으로 작동을 했네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을 박살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라클 사태는 뒤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일단 보수적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 뭔가를 축적하면서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버거워 보이고 시장이 온갖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약세장 초기 증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AI 시장이 제2의 2차전지, 우리 2차전지 과거에 잘 올라가다가 캐즘으로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AI 시장도 제2의 2차전지 사태처럼 뭔가 캐즘 속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캐즘의 이제 색깔과 특징은 좀 다르지만 사람들이 무조건 투자를 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투자하고 뭔가 효율성을 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좀 바뀌는 모습. 혹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2차전지발 그 캐즘의 그 뭐랄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살짝 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공급 과잉 뭐 이런 것들, 경쟁 과열. 좀 머리가 아픈 금일 시장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다우는 마이너스 0.27, 나스닥이 1.39. 나스닥이 이제 특히 이게 정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3%, 4%씩 빠지는 놀라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88. 전형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하락, AI 회의론 확대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이 회의론, 오라클 1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투자 결렬의 하락에 초범, 방화범이 됐다. 마이크론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죠. 매출 128억 달러를 전망하는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도 8만 5천 달러를 하락하면서 연말의 매도 압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 금리 최대 1%더 내릴 수 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금리가 좀 높다. 이렇게 월러 연준 이사가 이야기를 했네요. 워너브로더스가 자기 고객의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 넷플릭스와 합병을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지러운 M&A 시장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떤 호재보다는 악재의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목요일 아침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약 100억 달러, 14조 원대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블루 아울이라는 사모 펀드 회사가 있죠. 이름이 블루 아울인데 수익성 악화로 투자 협상이 결렬됐다. 오라클은 다른 파트너와 협상 중이다. 왜 수익성 악화를 걱정을 했을까? 블루 아울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부 판단이 나오면서 투자 협상이 결렬이 된 것 같아요. 오라클의 투자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탈은 미시간주에 설립 예정인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좀 보도를 한 거죠. 블루아울은 그동안 텍사스, 뉴멕시코 중에 오라클이 추진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이자 자금주 역할을 해온 핵심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투자 목적에서 SPV를 설립해 데이터 센터를 소유한 다음 오라클에 이를 임대해 준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오라클의 부채가 늘고 오라클의 부채가 너무 늘어서 좀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AI 인프라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블루아울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출 기관들이 오라클의 재무 상황을 문제 삼아 금리 등의 더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하. 결국은 돈을 넣지만 수익성이 더 많이 떠는 금리를 더 많이 줘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 지난달 말 기준 오라클의 부채는 1,050억 달러, 1년 전에 780억 달러에서 약 36.4%가 늘어났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부채가 2028년까지 2,900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무 빚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은다면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숫자적인 압박과 뭐랄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죠. 또 오라클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00억 달러로 불과 3개월에 2천억 달러에 대비 2.5%까지 치솟았다. 네, 상당히 빚이 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오라클이가 대출해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블루아울이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자금을 지출하려다가 싹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 지수는 0.21% 강세 98, 지수 98을 나타내고 있네요. 원달러는 약세 1477.04. 어제 한국 시장은 1480원까지 때 1 올라간 거죠.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 어제 하락의 주범이 원화 약세도 있었습니다. 네, 엔달러는 0.59% 상승, 엔화도 155.6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WTI는 1.36% 상승 55.88달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베네수엘라 사태가 또 상당히 머리 아프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베네수엘라도 상당히 오일을 많이 생산하는 기름 산유국인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오일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0.91% 상승 4,371달러. 네, 은도 오늘 5.25% 상승했네. 66.645달러. 네, 은 가격이 오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은 데이터 센터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AI에 관련된 제품에도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은광을 거의 다 폐쇄를 하고 은광을 새로 추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같이 겹치며 상당히 은가격이 상승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487, 0.8bp 상승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10년짜리는 4.147, 10년짜리는 오히려 보합에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라클 사태가 알파벳 같은 M7 기업들에게도 또 번지는데, 알파벳은 마이너스 3.12% 하락, 테슬라 마이너스 4.46, 테슬라는 왜 빠졌느냐? 이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 DMWV는 2024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며 제조, 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써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들의 주시 감독 필요함을 명시를 했다. 감독이 필요함을 명시를 했다. 네. 운전자의 주시 감독의 필요함을 명시를 했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은 미국 언론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월에서 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세 수는 14만 5천 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11%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죠.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이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진행 기능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장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상당히 머리 아프게 됐네요. 하지만 이제 60일간 여러 가지 생산 운행 정지, 판매 정지를 때릴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강하게 판매를 못하게 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뉴스 자체가 시장에 나오면서 우리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3.86%나 하락했네요. 170달러. 이러다 엔비디아 150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오라클은 5.16. 오늘 방아 보면 주인공이 오라클입니다. 브로드컴도 5.14. 멈추지가 않네요. 네, 아주 슬라이딩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 이걸 이제 와서 팔아야 되나 이제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3중 바닥에 한 번, 두 번, 네, 거의 큰 바닥이 와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5.15% 하락. 애플은 0.29, 좀 덜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은 4.2% 하락.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가 되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은 마이너스 2.96, TSMC는 4.01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샌디스크는 1.31,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적게 빠진 모습이네요. 일라인일리는 마이너스 1.4,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도 살금살금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노버노디스크도 마이너스 1.63, 비트코인이 85,000달러, 85,779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이더는 4.63% 하락해서 2,809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온전주인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6.83, 이게 정말 돌려 세울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클로도 8.89, 데이터 센터들을 짓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온전주들이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이버도 6.32% 하락. 아이온큐 오늘 6.83, 리게티 5.74. 정말로 이거 양자 컴퓨터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뭐 신음소리만 나는 그러한 통곡의 아침입니다. 상당히 충격이 큰 아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322억, 1조 가까이 팔다가 그 전날은 1조 가까이 팔았죠. 어제는 322억으로 조금씩 줄였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면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난 거죠. 네.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2219억을 팔았네요.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파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일단 바이오가 하락하죠. 네.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반도체가 올라가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박살이 나게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반대편에 서 있는 섹터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선물은 외국인들이 1074억을 매수를 했네요. 네, 반대로 선물은 매수. 증시자금 등량은 고객에 닦은 82조, 신용잔고는 27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증시는 다소 충격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을 하고 있다.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고객 취소 소동이 몰고 나비 효과로 AI, IT, 반도체 등 전 영역에 걸쳐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고 연말에 매도 수급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석되고 오늘 밤 CPI 발표, 곧 있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시장 반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강하게 나타낸 하루였다. 여기에 대해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강구가 소비자들 모두의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 판매를 한 달간 중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정지 명령을 유예는 했으나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동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모든 경제지표 및 기업 관련 소식들 중에서 최근 주가가 부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약세장 초기 증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한국 증시는 미국 영향으로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보수적 스탠스를 계속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추가 하락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계속 줍줍보다는 방어적 포트폴리오 유지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마음이 좀 어두운데 오늘 한번 그래도 잘 버텨봅시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아프고 춥고 연말이고 여러 가지 섞여서 상당히 부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배에 힘 꽉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카페에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위기를 좀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콧바스리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